용. 자, 짠짠짠, 짠짠짠, 짠짠, 짠짠짠.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모평균의 추정.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하이라이트. 자, 그러면 모평균을 다시 처음부터 한번 추정해 볼게요. 자, 왼쪽에다가 써놓은 거를 좀 이용해서 가야 됩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이게 전체 모집단이 이때만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일부 표본을 뽑아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n짜리로. 그리고 나서 내가 표본 평균을 뽑았어요. 표본 평균. 자, 그럼 이때 만약에 표본 평균이 60점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국 평균이 60점일 확률은 많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전국 평균이 우리가 6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거는 뭐 일부 표본이랑 완전 별개 얘기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뽑아놓은 요 평균이 60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뽑았다 라고 칠게요. 그렇게 60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전국 평균을 놓고 볼 때 아예 콕 집어서 뽑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전국 평균은 빵점부터 100점 사이의 확률이 100%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맞죠? 맞기는 한데 의미가 있어요? 별로 의미는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범위와 확률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구간을 설정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은 전국 평균이 55점에서 65점 사이의 확률이 99%야. 막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어때요? 범위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나름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를 조금만 좁혀서 59점에서 61점 사이의 확률이 무슨 95%야. 막 이렇게 나오면은 확률이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범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좋은 범위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적정선을 좀 잡아요. 적정선을. 그래서 적정선 잡은 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95%랑 99%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나올 확률을 뭐라고 하냐?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해서 신뢰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이런 구간을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해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무슨 근거로 얘를 뽑아내는데 가 되죠. 자, 그 뽑아내는 그 확률 분포는 어차피 시행에서 무수히 많아지면은 다 똑같아지는 확률 분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규 분포 가지고 역으로 얘네들을 추정에 들어갑니다.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X바가 속해져 있는 정규분포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정규분포가 모집단의 정규분포랑은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얘는 지금 1000개 평균이고요. 얘는 각각 모든 별량들에 대한 평균이에요. 막 전국 수험생 50만 명이라 그러면은 얘는 50만 평균이고 얘는 1000개 평균이니까 애초에 의미난 바가 다르다고요. 이 정규분포 자체도 개개인 1인당의 점수들에 대한 정규분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에라 모르겠다 1000개짜리 표본으로 뽑을 수 있는 모든 애들을 다 뽑아보자. 그래서 나온 표본 집단을 본다면 당연히 얘도 정규분포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X바라고 쓴다면 얘는 평균 M, 표준 편차가 루트 M분의 시그마라고 쓸게요. 얘는 1000으로 들어가겠지만 괜찮죠. 그러면 이 정규분포는 어때요?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별량에 대한 정규분포로 나오기 때문에 얘랑 얘는 직접 관계가 있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 정규분포 가지고 이 평균을 이용해서 추정을 들어갑니다. 뭘 추정 들어가요? 얘를 추정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얘를 추정 들어가는 건 얘가 아니잖아. 근데 값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집단의 정규분포는 이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를 뽑아내면서 역할을 그냥 다 해요.
없어요. 얘를 쓸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정규분포와 이 평균 이용해서 이걸로 추정 들어갑니다. 이 평균을 추정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규분포 한번 곡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 곡선 기준으로 모평균은 현재 평균의 평균과 똑같이 m값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이 x바를 나타내는 정규분포 이용해서 추정을 해 들어갈 건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보기가 좀 힘들어서 아예 수식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신뢰도 99%로 뽑는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확실하게 성립할 수 있는 걸로 절대값 z가 몰라 그 얼마인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률분포표, 정규분포표를 보니까 얘가 2.58로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이게 0.99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실제로 정규분포표를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z가 마이너스 2.5부터 2.58까지가 0.99로 나오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z값 이용해서 0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z값이 당연히 좌우로 대칭일 때가 넓이가 구간 길이에 비해서 가장 높겠죠? 한마디로 이 구간 길이는 좁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얘네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길이는 좁지만 가장 확률 높은 좌우 대칭으로 잡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절대값 z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들어가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마이너스 2.58과 2.58로 나온 게 0.99니까 이걸 가지고 역산출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얘는 지금 확률이 99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바꿀 거예요. Z는 지금 표준을 시킨 거야. 이 정규분포와 이 표본평균 가지고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정규분포 안에서 해석하니까 얘 Z값은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게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요 구간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구간만 가지고. 자, 그럼 얘는 어차피 분모는 무조건 양수예요. 표준 편차는.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 볼게요. 그럼 얘는 절대값 x바 빼기 m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이게 절대값을 풀어본다 라고 한다면 이게 두 가지식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x바 빼기 m이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커놨지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쵸? 이 값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은 여전히 99%다. 그쵸? 자, 여기서 3변에다가 전부 m값을 더해준다면 m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m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쵸? 그러면은 표본 평균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지금 99%다. 그렇죠? 자, 얘는 크게 의미 있는 값이에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x바가 지금 이쪽을 잡아서 m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m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넓이가 지금 99%라는 얘기예요.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나 똑같잖아요.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별로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딱 다시 보면 어때요? 어차피 절대값 3이나 절대값 마이너스 3이나 똑같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m-x바다 라고 써도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m-x바가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커놨지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9겠죠? 자, 그럼 요 식을 다시 한번 x바를 다 더해주잖아요? 그럼 x바에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커놨지만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뭐가? m값이. 얘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지금 99%라고요. 이거 굉장히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삐용. 괜찮아요?
자, 요게 지금 뭘 나타내는지 한 번만 봐봐요. 만약에 내가 x바를 이 안에서 임의대로 하나 뽑았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x바는 지금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9%예요. 그 중에 내가 표본 평균을 요걸 뽑았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x바를 기준으로 좌우 구간을 한 번만 설정해 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좌우 구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요 지점의 x값이 x바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자, 요 지점이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자, 요 구간 안에, 요 구간이 지금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안에 어때요? 모평균이 있어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자, x바가 지금 이 구간 안에, 요거 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요 보라색 구간입니다. 보라색 구간 안에 표본 평균이 있을 확률이 지금 99%예요. 자, 근데 보라색 구간 안에 표본 평균이 있다면 걔를 기준으로 역산출한 그 구간 있죠? 이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무조건 있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다른 값으로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만약에 x바가 딴 데 막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요. 뭐 이쪽 끝까지 갔다고 칠게요. 여기 x바가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좌우 산정된 구간을 잡으면은 걔는 왼쪽 끝이 지금 m이랑 딱 맞닿겠죠? 괜찮죠? 왜? 아니 어차피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 거니까 똑같죠? 그렇죠? 자, 여기가 지금 x바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자, 요 지점이 지금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렇죠? 이 구간 안에도 모평균이 지금 있다고요. 괜찮아요? 자, 표본 평균이 보라색 안에 존재한다면 그 표본 평균 기준으로 뽑아놓은 좌우 구간 안에 모평균은 지금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바뀌어서 x바가 나갔어요. 나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걔를 기준으로 산정된 좌우 대칭 구간을 뽑아 놓으면은 그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있나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표본 평균이 이 안에 있으면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기준으로 뽑아낸 그 날개는 모평균을 무조건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표본 평균이 보라색 안에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만든 거는 무조건 모평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x바가 이 안에 있을 확률 그대로 몰라 내가 얼마나 뽑아낸지는 모르겠는 표본 평균이 그 사이에 모평균을 담고 있을 확률 99%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뭔 소린지 이해돼요? 그렇죠?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뽑아낸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99% 이게 지금 신뢰도예요. 그렇죠? 이해돼요? 자, 얘는 무조건 맞는 상태예요. 무조건 맞는 상태. 그렇죠? 정규분포 안에서는 다시 한번 표본 평균이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이 보라색 안에 있을 확률이 99%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얼마로 뽑았더라도 걔 기준으로 뽑아낸 신뢰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99%라고요. 괜찮아요? 자, 지금 내가 여기서 평균 60 뽑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표준 편차가 몰라.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지금 무슨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를 100으로 뽑았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 값은 이제 1이 되겠죠? 얘 값은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60으로 뽑았어요. 결론은 다시 한번 어떻게 나온다?
내가 이거를 99%로 추정해보고 싶어요. 절대값 Z가 2.58. 그냥 2.5라고 할게. 2.5라고 할게. 자, 요게 지금 99%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신뢰 구간이 이걸 정리하면 그냥 그대로 끝난다라는 거야. 자, 얘는 표본 평균에서부터 모평균을 뺀 거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1로 나눴을 때 값이에요. 이게 지금 2.5 이하일 확률이 지금 99%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 정리한 게 어떻게 돼요? 요거 정리한 거? 아까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이 60이었죠. 자,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뽑아낸지 모르겠지만 이 평균은 모평균 기준으로 보라색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지금 99%예요. 그쵸? 99%. 그러면 이 60 집어넣어서 M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9%라고 역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정리하면은 얘는 어차피 1이니까 M 빼기 60 뭐라 그러지? M 빼기 60 절대값이 2.5 이하일 확률이 지금 99%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M 값이 60 빼기 2.5보다 커놨지만 60 플러스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지금 99%다. 얼마예요? 57.5점에서 62.5점 사이에 있을 확률이 지금 99%라고요. 괜찮아요? 굉장히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한가? 안 신기해요? 괜찮아?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를 잠깐만 좀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잠깐만 한번. 자, 여기 지금 35, 36을 직접 들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만 지우고 오른쪽은 좀 냅둬 봅시다. 자, 지금 표준 편차가 4인 정균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요. 35번이에요. 자, 모집단이에요. 얘 지금 X가 평균 몰라요. 표준 편차 4이에요. 4예요. 그죠? 자,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400짜리를 뽑아 봅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 크기가 4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그게 지금 50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요게 지금 현재 50이에요. 그쵸? 자, 표본 평균 자체가 지금 현재 50인 상태예요. 자, 요 50인데 이걸 가지고 추정을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자, 표본 집단이에요. 자, X반은 N, M, 그 다음에 루트 N 값이 지금 20이죠. 20으로 나눴으니까 5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5분의 1.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들어간다? 얘를 갖다가 추정 들어갈 거라고요. 자, 99%. 자, 여기 지금 절대값 Z가 2.58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0.99라고 지금 줬어요.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Z값이 뭐예요? 자,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야. 그쵸? 자, 다시 한번 요게 0.99라고요. 요게 0.99라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지금 뭐예요? 첫 번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지금 5분의 1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자, 요게 지금 현재 50이라고요. 여기 50이 왜 들어가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50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은 어차피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9%라고요. 그러니까 99% 확률로 50 집어넣으면은 되겠네. 이거라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50 집어넣어봤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구간 설정하면은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5분의 1은 양변에 곱해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50 빼기 M, 그러면 5분의 1에다가 2.58이죠. 0.518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0.518 5분의 1을 곱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절대값 n-50으로 봐도 되겠고, 그쵸?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m 빼기 52 마이너스 0.518
보다 커놨지만 0.51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지금 현재 99%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평균은 지금 얼마? 49.482보다 커놨지만 50.518 사이에 있을 확률이 지금 99%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자, 만약에 모표준 편차가 바뀌면 당연히 바뀔 겁니다. 그럼 잠깐만, 이거 평균이 내가 뽑을 때마다 솔직히 매번 40이라고, 50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다르게 뽑으면 평균이 또 바뀌겠지. 그쵸? 바뀌면 바뀐 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바뀐 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99%일 거니까. 내가 뽑아낸 평균이 정말 랜덤하게 뽑았다면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9%니까. 괜찮아요? 자, 이해될까? 이해되면 36번 한번 풀어봐봐요. 자, 이게 지금 답이에요. 요게 답. 지금 35번은 요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야, 이게. 실내 구간. 아니네. 지금 나 36번 푼 거네. 99%를 했네. 미안해. 35번 풀어봐봐요. 35번. 삐용, 35번. 이해 잘 되나? 이해 잘 돼요? 2.58을 5분의 1 곱한 상태지? 양변의 평균의 표준 편차를 곱한 거예요. 괜찮나? 오케이. 이해 잘 돼요? 이해 잘 될까? 헷갈리는 거 있을까? 괜찮나? 오케이. 이해 잘 돼요? 오케이. 이해 잘 되나? 저기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4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지금 그 표본의 크기가 400이니까 나눠서 구한 거지. 5분의 1을. 그치? 들었어? 응. 어디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까? 아직 머리 안 들어가지고. 나 그건 아직 못 외웠어. 그치. 껌 줄까? 괜찮나? 오케이.
2.58에다가 5분의 1 곱한 거예요. 양변에 5분의 1 곱한 거지. 평균의 표준 편차가 5분의 1이니까 그 분자만 남기려고. 오케이. 헷갈리는 거 좀 있을까? 오케이. 아니, 시그마 X바. 이거. 그치. 걔가 루트 M의 시그마. 저기가 시그마를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응. 이렇게 되구나. 응. 시그마 그렇게 넣는 것 같아요. 응. 띄워 자꾸. 응, 그치. 6처럼 보여. 응? 응. 그치. 자, 그래서 천천히 정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저기 그 35번은 이제 딱 바뀌는 게 Z값 하나만 좀 바뀌죠.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니까 그쵸. 요것만 정리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한 번만 좀 써볼까요? 요거만. 자, x바 빼기 m을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은 요걸로 구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어떻게 돼요? 루트 m 대 시그마가 지금 5분의 1. 자, 분자에서 x바는 지금 50으로 집어넣어주자. 그러니까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얘만 정리하면 끝난다고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계산 좀 길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얘에다가 x바는 그냥 50 때려봤고 표준 편차는 그냥 5분의 1 써놓고 그냥 m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게 전부 다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마저 정리한다 그러면 m값은 50 빼기 1.96 곱하기 5분의 1보다 커놨지만 50 플러스 1.96 곱하기 5분의 1 저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얼마지? 0.392인가? 그쵸? 그래서 50에서 0.392 빼면은 49.608 요거보다 커놨지만 50.392 그쵸? 요게 지금 95% 얘가 95% 신뢰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에 99% 신뢰 구간하고 엄청 차이가 나진 않죠? 표준 편차가 작아서 그래요. 표준 편차가. 오케이. 자, 그거를 요 옆쪽에다가 잠깐만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다시 한번 우리가 Z값 기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절대값 Z가 몰라 그냥 K라고 써볼게요. 알파 퍼센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 퍼센트. 자,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을 구한다 그러면은 알파 퍼센트가 나오게 하는 좌우 대칭 Z값을 뽑아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UK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신뢰 계수 또는 신뢰 상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알파 퍼센트는 결국 신뢰도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지? 잘 자. 안녕. 오케이. 자, 얘는 신뢰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야, 안 되겠다. 이게 봄 기운을 맞아라. 춥다.
조금만. 춥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아, 얘는 지금 x바 빼기 m을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눈 상태, 그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알파 %로 나오는구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거를 마저 정리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보다 커놨지만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알파 %로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99%면 k는 2.58, 95%면 k는 1.96. 다른 확률이면 그럼 알아서 주게 돼 있어요. 정규분포. 그죠? 알아서 k 값은 주게 돼 있습니다. 실내계수는 정규분포표를 주게 돼 있으니까. 와, 그러면 이 2.58, 2.9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니, 다 준다고요. 어차피 이걸 안 주면 우리가 못 풀어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른다? 자, 요거를 실내 구간이다 라고 부릅니다. 얘를 실내 구간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알파 %의 실내 구간을 다시 한번 오른쪽에다 정리해 보면은 알파 % 실내 구간을 오른쪽에다가 정리하면은 얘는 밑에다가 정리하자. 자, 얘는 지금 x바라고 썼지만 실제로 스몰 x바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스몰 x바를 집어넣습니다. 자,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요게 지금 알파 % 실내 구간이에요. x바는 표본 뽑아서 계산하면 되고요. k 값은 내가 알파 %, 얼마나 확률을 높이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이거 100% 되면은 실수 전법이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못 써요. 100%는. 자, 그러면은 n 값은 뭐예요? 내가 뽑아낸 표본의 크기죠. 그러면 n 값이 크면 클수록 표준 편차는 작아지죠. 그러면 n이 클수록 당연히 구간의 범위는 좁아질 거예요. 더 좋아진다고요. 전수조사가 제일 좋다고요. 괜찮아요? 전수조사가. 자, 그런데 전수조사 안 하려고 하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가성비 있는 n값을 뽑아냅니다. 보통 리서치 조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표본의 크기를 보통 1000개로 잡아요. 가성비가 제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 1000개 정도 잡습니다. 한 100만 원 내면 한 1000개 조사해줘요.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신뢰도도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할 때도 막 그러잖아요. 한 2, 3천 명 조사하고 말지. 꽤 사전조사 막 뭐 이런 거 조사할 때도 그래요. 자, 그러면 뒤를 조금만 더 봐볼게요. 여기 좀 오른쪽에 레벨 1은 좀 할만하니까 41번을 다시 한번 예시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41번. 자, 되는 친구들은 직접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뭐 요거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어느 과수원에서 재배되는 사과 한 개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4g인 정균포를 따르는데요. 모집단이에요. 정균포를 따르는데요. 사과 한 개의 무게가, 그쵸? 자, 얘는 지금 사과 한 개가 표준 편차를 14로 따르고 있는데 평균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당연하지. 얘 추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평균을 모르는데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알아? 그치?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해? 그죠? 말도 안 돼요.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문제니까 일단은 준 거예요. 표준 편차를. 오케이? 자, 그래놓고 지금 여기에서 49개의 사과를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그럼 얘는 49개를 뽑은 거예요? 아니면 뽑는다면이에요? 뽑은 거지. 그쵸? 뽑아서 조사한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49개짜리로 내가 사과 49개의 평균 무게를 구한 거야. 그래서 얘는 스몰 x바예요. 이 m값으로 쓰면 안 됩니다. m값으로 쓰면 안 돼요. 괜찮죠? 당연하지. m값이면은 이게 벌써 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추정해. 그죠?
자, 아무튼 자, 이 상태야. 그럼 이걸 가지고 추정할 거야. 99% 신뢰 구간으로 추정해달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한다? 아, 여기서 평원의 크기가 49개짜리인 걸로 정규분포 뭐? X바가 속해 있는 정규분포를 뽑아내줘야 된다고요. 이 정규분포는 얘랑 상관이 없다고요. 이 정규분포는 얘랑 상관이 없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X바라는 정규분포를 새로 뽑아냅니다. 자, 그럼 얘는 평균은 모르겠지만 아, 맞다. 표준 편차는 이겠는걸? 그쵸? 그쵸, 이겠는걸?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안 쓴다니까? 얘는 더 이상 안 쓴다고요. 얘를 가지고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뭘 추정해 들어간다? 얘 추정한다고요, 얘. 왜?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아, 이 정규분포잖아. 두 개 이용해서 갈 거잖아. 그럼 당연히 99%로 한다 그랬으니까 표에 나와 있군. 단 절대값 Z가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9. 그렇죠?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고요. 요것만 정리하면 끝난다고. 요거. 그죠? 그죠? 자,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써요? Z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랬죠. 그때 별량값은 얘 쓴다 그랬죠. 아,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2.58보다 작거나 같은 그때의 M의 범위가 99% 추정 구간이라고요. 괜찮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외워서 문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외우지 마. 이거 도대체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냥 여기다 그냥 갖다 때려박으면 되잖아요. 이거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걸. 굳이 외워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이거 외우고 지나가잖아? 한 달 뒤에 내가 뭐 했더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진짜로 이 휘발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통계적 추정이. 한 달만 지나가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증명 방식으로 가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거 정리하면 끝인데. 그쵸? 자, 그럼 얘는 M과 150의 위치를 뒤바꾸면은 절대값 M 빼기 150 2배 들어가니까 5. 얼마지? 16이죠? 그러면 M 값은 150과 5.16 차이 이하라는 거야. 149.484보다 커났지만 150 516이구나. 실수. 미안해. 자, 얘는 144.84보다 커났지만 155.16 이 안에 있을 확률이 지금 몇 퍼센트? 99%라고요. 그쵸? 와, 150을 뽑았는데 그 안에 있을 확률, 모평균 이 안에 있을 확률이 지금 99%예요. 단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진 않다고요. 왜? 정규분포 자체가 애초에 정확한 애가 아니라고요. 그쵸? 실개수가 무수히 많으면 다 그걸로 따라가니까 애초에 정확성을 포기하고 가성비 있게 들어간 겁니다. 그쵸? 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평균을 구하려고 한다면 애초에 전수조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전수조사가. 근데 전수조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을 쓰는 거지. 49개만 뽑아보고 49개만 가지고 와 99%의 추정 확률을 뽑아내고 있어요. 이게 틀릴 확률이 1%밖에 없다. 굉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막 대선에서도 막 사전조사하고 막 출구조사하고 그러면 나오잖아요. 막 99%로 막 이런 거 나오죠. 뭐 물론 거기에 표본 오차라는 게 또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통계학과 가면 배워요. 통계학과 가면.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좀 직접 풀어볼게요. 저기 45번 풀어봅시다. 자,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 안 돼. 미안. 이거 말고 44번으로 갑시다. 이게 낫겠다. 왜냐면 쟤는 지금 알파 퍼센트가 안 나와 있어. 신뢰도가 안 나와 있어. 저걸 미지수로 잡으면 지금은 좀 헷갈릴 거야.
평균, 모평균이라 그러면 안 돼요. M값이 10이면 M을 추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아하하하. 아하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이거는 그 표준 집단의 이거죠. 아니에요. 추출한 거 아니에요? 아, 추출한 거야. 근데 그건 내가 실제로 뽑아낸 표본. 아, 표본에 대한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해요. 자, 뭐냐면은, 사실, 우리 모집단, 요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자, 어느 은행의 고객의 대기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지, 뭐 정보 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얘는 이 은행의 고객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100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100명을 이미 추출했더니 그때 나온 평균이 10분이래요. 얘까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표준 편차가 2분. 이 표준 편차가 뭐예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썼으면은 사실 문제는 없어요. 여기다 썼으면. 근데 지금 이 표준 편차는 뭐냐면은 100명 추출한 그 100명이 표준 편차예요. 얘는 지금 이거라고요. 아, 여기 아니고 S. 뭐냐면 요 값이에요. 요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N개 뽑았더니 그때 나오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요. 이게 뭐지? 이걸 왜 뽑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 원래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된다고요.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치만 통계학자들이 한번 봐봐요. 이 표준 편차, 얘를 알아야만 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평균을 추정하려면 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요. 근데 표준 편차를 알려면 평균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여기서 포기할 통계학자가 아니죠. 그래서 야매를 또 만들어내요. 자, 그 야매를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럼 어디 비슷한 거 없을까? 비슷한 거 없을까? 그래서 N명 뽑아내면 걔는 어차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 있는 표준 편차를 갖다가 끌고 와서 대신 사용해요. 딱 추정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표준 편차 있다. 이거 표준 편차 없으면 추정 못 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몰라. 100명 뽑아놓으면 표준 편차 나오잖아. 이 표준 편차를 갖다가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놓고 한번 써볼까? 가 된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통계학자들이 흡족한 거야. 생각보다 쓸만한데? 실제로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표본 뽑아서 표준 편차 뽑잖아요. 그럼 실제 표준 편차랑 별 차이가 없어요. 뭐야, 그 논리 그대로면 그냥 평균 갖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얘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오차 확률도 크고 많이 나요. 근데 여기서 표준 편차 갖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잖아요. 걔는 별로 오차가 안 난다고요. 걔는 엄청난 야매잖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절대 못 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뭔 소리인지?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를 배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요거를 배우는 이유가. 자, 그래서 우리가 표본 분산을 애초에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은 S제곱을 구할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편차 제곱의 합을 원래 n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n-1로 나눈다. 지난 시간에 요거 얘기했습니다. 자, 왜 n-1로 나누냐? 이유는 그게 모분산과 좀 더 비슷해서. 아, 통계학자들이 써보니까 여기서 분산 구할 때 얘를 원래는 편차제곱의 합을 n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n-1로 나눠보니까 모표준 편차랑 좀 더 비슷한데? 그죠? n 대신에 n-1로 나눠보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통계학 진짜 뭐 대학원까지 다 마친 그 아는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진짜로 n-1로 나누냐고 물어봤더니 분야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n-4로 나누고 어디는 n-3으로 나누고 어디는 n-1로 나누고 어디는 그냥 n으로 나누고 그래요. 분야마다 다 달라요. 근데 교과서는 싹 다 n-1로 써 있어요. 교과서는 애초에 교육과정에서 n-1로 세팅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n-1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쉽지만 얘 n-1로 나누는 게 여지까지 30년 수능 역사상 단 한 문제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문제도. 근데 교과서엔 다 있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얘는 실제로 재수생들은 웬만한 친구들은 상위권 친구들은 다 알아요. 사설에서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설에서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언급만 할 거고 지금은 이제 처음 듣는 거니까 약간 좀 이 느낌인데 나중에 몇 번 듣다 보면은 아 맞다 약간 좀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겹게 듣다 보면은 알게 돼요. 모르잖아. 올해 수능이 갑자기 뿅 하고 나올지. 확률은 낮아요. 30년 동안 안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나온다? 그죠. 예고도 없이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그대로 가면 되는데 실제상 모표준 편차가 주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요. 실제 조사한다면. 그래서 실제 조사한다면은 이렇게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걔를 갖다가 대신 쓴다. 왜? 쓸만하니까. 오차가 적으니까. 그렇죠? 오차가 적으니까. 그 정도로 통계가 약간 좀 야매 학문이에요. 야매 학문. 통계 다시 한번 효율적인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n을 100으로 뽑아 놓으면 이때 표본 집단은 이제 x바 n 몰라요. 요즘 m이라고 쓴다면 얘는 그대로 m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n이 지금 뭐예요? 10. 그래서 표준 편차는 5분의 1로 써서 이제 요거 가지고 추정 들어간다고. 괜찮죠? 조금만 더 풀어봐봐요. 조금만. 요게 조금 특이점이었어요. 표준 편차. 제가 예상하고 싶었는데 또 여기 이쁘잖아요. 이거 이미 추출을 했잖아요. 지금. 되게 싫어. 여기 평균 편차는 이 100명 이 갖다. 이거 뭐지? 표는 뭐지? 그 개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일단 여기서의 표준 편차잖아요. 근데 원래 전체 여긴 전체 되게 생각해야 되니까 전체 지금 내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들으라니까 제발. 들으면서 이 안에 동영상을 계속 듣다가 듣다가 이 안에 와줬어요. 잠깐 알았어. 이거 마저 확인하고 네. 일단은 저기 써져 있어요. 저기 지금 표준 편차는 뭐냐면은 네. 100명 뽑은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이 10이지. 네. 표준 편차 2지. 네. 저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모표준 편차로 대신 쓴다고요. 거기서 또 뽑는 느낌? 그치, 거기서 뽑는 거야. 거기서 뽑는 거야. 저기 그 소리였구나. 오케이. 이게 돼요?
이해되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10분째 그 얘기하고 있어서 왜 저렇게 하냐는지를. 아니 근데 나는 이해는 되긴 하는데 잠깐만. 이해 잘 돼요? 오케이. 괜찮을까? 오케이. 이해 좀 잘 돼요? 조금 되나? 오케이. 아직은 조금. 괜찮을까? 조금. 이해 잘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마저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100명 뽑았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죠. 애초에 지금 이 표준 편차 알 수 있어요? 모르지. 그쵸? 모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냐? 얘는 준 거니까. 문제에서 준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는데 얘는 안 줬잖아요. 실제로 조사 업체에서도 조사할 때 평균을 추정하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를 어떻게 알아? 표준 편차는 평균 알아야만 구할 수 있는 건데 재평면체로 구하는 건데. 그죠? 이제 못 구한다고요. 얘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잠깐만. 얘를 추정하려고 얘를 고생해서 뽑았어. 그럼 얘는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추정해? 전수조사 한 건데. 그죠? 말이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100명만 가지고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요 100명의 표준 편차를 뽑았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쓴다고요. 왜? 막상 써보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서. 막상 써보니까 이 표준 편차를 추정에 한해서만 대신 써도 괜찮다. 근데 차이는 있잖아.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쓴 수단이 분산 구할 때 n보다 1 작은 숫자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걸 왜 n-1로 나누는지는 현재 어디에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과정에서는 n-1로 나누는 거를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마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몇 %로 추정하는 거지? 나 이거 프린트 어디다 놨지? 그죠? 자, 얘는 지금 95%로 추정한다 그랬는데 고맙게도 지금 뭐예요? Z값이 지금 2라고 돼 있어요. 와, 숫자 이쁘게 나와 있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야 될 게 뭐다?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2 이하의 확률. 그쵸? 괜찮아요? 그래서 m 값은 10에다가 5분의 2 차이 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10에서 5분의 2 차이 나는 걸로 뽑는다면 이게 맞을 확률이 지금 95%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시그마라고 썼잖아. 이게 원래는 시그마가 아니고 S라고요. 괜찮아요? 원래 시그마가 아니고 S입니다. 실제 확률 분포에서는. 그치만 줬다면 시그마로 계산하면 되고 안 줬으면 S로 계산하면 된다. 이해만 아니면 돼요. 이 표준 편차를 여기다가 쓰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다가만. 그냥 얘를 주건 말건 상관없어요. 표준 편차 나갔잖아. 그럼 무조건 다 1로 넣어요. 그러면 절대 안 틀려요. 절대 안 틀립니다. 여기다가만 안 넣으면 돼요. 무조건 현재 수학은 학생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계산하게 만들어요. 얘를 절대 줄 일이 없어요. 절대로. 얘를 주든 이쪽 걸로 만들어서 루트 n으로 한번 나누게 합니다. 무조건. 오케이. 자, 안 나누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46번 한번 풀어봅시다. 46번.
오케이. 알 것 같아. 풀어봐야 제가 할 수 있을지 알수 있을 것 아, 오케이. 자, 다행히도 지금 거의 다 풀었네요. 자, 공식만 대입해도 답이 나오기는 하는데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얘는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얘를 뽑기 위해서 이건 모표준 편차를 준 상태예요. 그래서 모표준 편차를 그래서 표본의 크기 n개로 뽑아냈더니 표본 평균에 대한 어떤 정규 분포가 평균 m 그 다음에 이거 뭐 없네? 루트 n분의 10이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얘가 지금 뭘로 정리가 돼요? 자, 편차. 그렇죠, 편차 170에서 m 뺀 게 편차예요. 자, 그거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12로 나누면 그게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게 지금 얘랑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 식이 지금 얘랑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마저 정리해주면은 m 빼기 172 빼기 m의 절대값은 여기에다가 루트 n분의 12를 곱합시다. 그렇죠? 어차피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72에서 루트 n분의 24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죠. 괜찮지? 그래서 마저 정리해보면 얘는 m 값이 172 빼기 루트 n분의 24 그 다음에 172 더하기 루트 n분의 24 그렇죠? 종현아 괜찮아요? 풀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얘랑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요 값이 지금 4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n은 지금 6이죠? n 값이 36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실내구간의 성질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실내구간의 성질. 자, 실내구간의 성질. 자, 실내구간의 길이라는 걸 한번 뽑아볼게요. 실내구간의 길이. 자, 실내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이 길이 얘기하는 거야. 이 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는 실내구간의 길이가 지금 8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실내구간의 길이는 좁을수록 좋죠. 그래서 넓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뭐 전국 평균이 0점에서 100점 사이의 확률은 100%. 그럼 뭐 표본조사 안 해도 알겠다. 그죠?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실내구간의 길이 L 길이는 어떻게 들어간다?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2배의 실내계수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서 잠깐 뺐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신뢰도를 높인다. 마질 확률을 좀 높이고 싶어. 신뢰도를 높이고 싶어. 그랬더니 K 값이 올라가요. 그럼 K 값이 커지면 실내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길어질 거예요. 그죠?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구간의 길이는 길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5%를 쓰는 것보다는 99%가 길이는 또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왜 99%를 보통 상한선으로 많이 쓰냐? 교육 과정에서는 95랑 99% 두 개를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99%가 굉장히 정확도가 높잖아요. 정확도가 높은 것 중에서 가장 길이가 짧아요. 계속 99.1%만 돼도 길이가 확 늘어나요. 진짜로. 왜? 99%에서 100% 차이가 어느 정도냐? 100%는 실수 전범이 나온다니까? 100%는? 실수 전범이 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99%가 사실상 상한선 느낌이고 95%는 어떠냐? 실내구간의 길이가 되게 좁아요. 좁은데 95%보다 낮잖아요? 예를 들어서 90%만 된다고 쳐봐요. 뭐야, 열에 한 번은 틀리잖아.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치? 그래서 95%가 신뢰도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선 느낌. 그래서 그 둘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표본의 크기예요. 자,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어때요? 실내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겠죠? 왜냐하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클수록 구간 길이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조사할수록 좋아요.
당연해요. 전소조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전소조사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성비 있는 조사를 따져야 되겠지. 그죠? 1000만 원에 100만 원? 1000명에 100만 원? 2000명 하면 200만 원? 3000명 하면 300만 원? 그럼 잠깐만, 가성비를 얼마나 따지지? 근데 이게 1000명 뽑는 거랑 3000명 뽑는 거랑 요거 길이 놓고 보잖아요. 1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럼 그냥 1000명하고 말지. 약간 좀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만 가지고 내용 따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그마는 얘는 바꿀 수가 없다고요. 얘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모 표준 편차 아니면 S잖아요. 그죠? S. 요거는 내가 몇 명을 조사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수 바꿀 수 있는 거는 신뢰도랑 신뢰구간의 표본의 크기 두 가지만. 자, 그럼 그걸로 문제 한 번만 직접 풀어봐봐요. 자, 48번. 자, 얘는 답이 뭘까요? 48번. 자, 푼 친구들은 뭐 교평수가 됐든 단권아래가 됐든 편하게 남은 것들 잠깐 풀고 있어 볼게요. 구했나? 오케이. 표본의 크기가 n이지. n이 크게 되면 n. 표본의 크기는 n 값이에요. 오케이. 표본 안에 별량 개수가 n이지. 오케이. 응? 위반이죠. 응. 당연하죠. 좋은 써놨어. 네. 응. 그러니까 이게 표본 크기를 크게 하면은 응. n 값이 커지잖아요. n 값이 커지지. 이 실내 물건의 크기가 커지는 이 거. 분모니까. 응. 받아들여. 아니야. 아까 무슨 말을 했었지? 실내 구간이 길어진다 그랬나? 표본의 길이가 그려지면 실내 구간 길이가 길어진다 했잖아 네가. 표본의 길이가 생기죠. 말 좋았다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실내구간의 길이가 얘잖아요. 네. 그럼 n이 커지면 길이는 작아지죠. 짧아지지. 맞잖아. 근데 응. 표본의 크기가 커져서 응. 정확도가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도를 고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K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응. 그치. 그럼 응. 아니, 실제로 생각해봐. 여기다가 K, 실내구간의 길이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럼 얘가 커지면 딴 건 다 그대로야. 신뢰도 고정했다 그랬으니까 K는 그대로지. 그럼 얘 커지면 길이는 짧아지지. 끝! 그건 이해가 되네. 응. 그럼 만약에
지금 얘기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볼게. 얘가 늘었어. 얘가 안 바뀌어. 그럼 얘가 늘겠지. 그럼 맞아. 아, 그 실내권의 길이 그 실내도로 고정했으니까. 괜찮나? 오케이. 오케이. 좀 헷갈리는 거 있나? 괜찮아요? 오케이. 이거 두 개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거지. 잘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1번은 표본의 크기만 늘리는 거예요. 아, 당연히 길이는 짧아집니다. 그래서 1번이 맞아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신뢰도를 높이죠. 자, 표본의 크기도 키웁니다. 아, 이거 뭐 분자도 커지고 분모도 커지니까 지금 신뢰관의 길이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지.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 둘 다 내린다고 이거 모르는 거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분모가 하나는 분자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요거 길이가 짧아집니다. 실내관의 길이가 짧아져요. 자, 그러면은 K 값은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렇죠?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그래서 틀렸고요. 자, 마지막 예. 그렇죠? 자, 요거를 본다 그러면은 K 값이 줄어들면 N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쳤을 때 L 길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얘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50번 한번 해볼게요. 50번. 자, 요거 다 하고 끝낸 다음에 쉬었다가 교평수 좀 잠깐 좀 풀어볼게요. 몇 개만? 아, 춥구나 이제. 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유. 그치, 신뢰도. A를 알파. A로 돼 있어? 미안해. 이거 알파 퍼센트인데 왜 A 퍼센트라고 돼 있지? 그죠? 자, 얘는 어때요? 당연히 신뢰도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을수록 구간 길이는 길겠죠. 근데 거기에 심지어 표본의 크기까지도 작아버리면 제일 길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L 값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신뢰도도 높이고 조금 뽑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마어마해지게 될 겁니다. 가장 길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신뢰도 높고 표본의 크기 작은 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신뢰도가 제일 높은 거는 99%. 그래서 일단 3번과 5번은
배제. 그쵸? 자, 그 중에서 가장 표본의 크기가 작은 애가 지금 36개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평균의 실내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조금 어려워요. 자, 53번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53번.
풀어야지. 이거 하고 있는데. 자,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여기 지금 모집단에서 n개를 뽑았습니다. 자, 여기는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그럼 여기서 n개를 뽑았으니까 n개 뽑아낸 표본 집단은 nm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여기 n개에서 나온 그 실내권의 길이는 어떻게 나와요? 얘는 L 길이가 2 곱하기 얼마더라? 어디겠지? 2 곱하기 95%라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95%면 K값 2로 써달라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돼 있어요. 자, 요게 지금 얼마라고요? 요게 지금 4D. 자, 요게 지금 현재 4D예요. 여기 지금 4D. 자, 그럼 여기 지금 4n으로 뽑은 상태에서 이제 99% 가달라는 거예요. 얘 지금 95% 실내 구간입니다. 여기다가 써놓을까? 95% 실내 구간. 그렇죠? 자, 그러면 4n으로 뽑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 전기분포가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바, 이거 x바라고 하면 안 되겠다. 다른 전기분포니까. 편의상 x바 말고 y바 이렇게 써볼게요. 자, 평균은 똑같이 그냥 m으로 나오겠고, 얘는 지금 2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실내권의 길이 99%짜리. 그렇죠? 99%짜리. 그럼 얘는 2배의 실내계수 지금 3으로 써달라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2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D로 나타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D로 나타내달라. 자, 근데 D가 지금 뭐예요? D가? 이거 그냥 넘겨서 정리해주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그냥 D구나. 그쵸? 여기 지금 D구나. 그쵸? 여기 그냥 D구나. 그래서, 얘 지금 이 약분에서 보면은, 맞다. 요게 지금 D네. 그쵸? 그래서 그냥 3D가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요런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오케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안 되겠다.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뒤에 것 좀 하고 가볼게요. 이 안이 좀 오래 걸렸네.